저는 평생 환자분들께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라고 말해온 의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조금 다른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뇌에 좋다. 심장에 좋다며 매일같이 드시던 그 호두가 먹는 방법에 따라서는 단 하루만 해도 신장을 크게 지치게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혹시 설마 내가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호두라는 음식이 왜 누군가에게는 보약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는지, 특히 중장년과 노년의 몸에서는 왜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차분히,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제는 호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먹어온 식습관, 그 조합에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85살이 된 이승호입니다. 의사의 길을 걸은 지는 어느덧 50년에 가까워졌고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몸의 변화와 노화가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를 바로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 진료실을 거쳐간 환자 수만 해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 탈 없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수치가 나빠지고 몸이 무거워지고 병원 문턱을 자주 넘게 되는 과정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외래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60 후반의 남성분이셨는데 술도 거의 안 드시고 담배는 평생 피운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운동을 하고 견과류가 좋다기에 호두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에서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분명히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분의 말 속에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 불안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를 알면, 방향을 바꾸면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게 반응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도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왜 조용히 약해지는지, 왜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따라온 식습관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신장을 지키면서도 호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호두를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30의 몸과 70의 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마음 한켠으로는 그래도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제가 확실하게 느낀 한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솔직하게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신장은 그 변화를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장기입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의사로서 누구보다 건강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저도 60을 넘기면서부터는 젊을 때와 똑같이 먹을 수 없다는 걸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밤늦게 음식을 먹어도 짠 음식을 조금 먹어도 별 탈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몸이 바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무겁고 붓기가 오래가고 작은 피로도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라 내 몸의 처리 능력이 달라졌다는 것을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신장을 흔히 정수기 필터에 비유해 설명합니다. 피 속을 흐르는 노폐물과 불필요한 미네랄을 걸러내고 몸에 필요한 것만 남겨주는 역할을 하죠. 젊을 때의 필터는 새 것처럼 촘촘하고 힘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필터는 조금씩 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여과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미네랄이나 노폐물을 처리하는 능력도 점점 떨어집니다. 이건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노화 그 자체의 과정입니다. 더 조심해야 할 이유는 신장이 침묵의 장기라는 점입니다. 간혹 신장이 안 좋으면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장은 70% 이상 손상되기 전까지는 거의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고 뚜렷한 증상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검사 수치에서만 조용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라는 말을 남기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TV나 인터넷에서 들은 건강 정보를 그대로 내 몸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건강 정보는 젊은 사람 혹은 아직 장기 기능이 충분히 남아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몸에 좋다는 말은 그 음식의 성분이 좋다는 뜻이지 지금 내 몸 상태에도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50, 60을 넘긴 이후에는 같은 음식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부담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호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좋은 지방이 많고 뇌와 심장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좋은 영양이 오히려 처리해야 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얼마나 자주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해서 먹었을 뿐인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 속에는 후회보다는 미처 알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더 크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몰라서 생기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나이보다 더 젊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훨씬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신장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어떤 조합에서 특히 부담을 느끼는지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먹어왔지만 신장에는 가장 가혹할 수 있는 호두의 조합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합은 한국 식탁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이만하면 몸에 좋다고 안심하게 만드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호두와 짭짤하게 볶은 멸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함께 떠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슘에 좋은 멸치에 뇌에 좋은 호두면 더할 나위 없는 보약 아니냐. 고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만나온 제 경험은 이 조합이 특히 중장년 이후의 신장에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몇 해 전 65살의 여성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체격은 마르고 생활 습관도 매우 단정한 분이었습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어 몇 년 전부터 멸치볶음을 식탁에서 빼놓지 않았고 여기에 고소한 맛을 더하려고 호두를 함께 넣어 볶아 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드셨고 본인 스스로도 이건 약보다 좋은 보약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눈에 띄게 올라가 있었고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가 확인되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술도 거의 하지 않고 짠 음식을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이 불편해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도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스쳤다면 괜한 걱정은 아닙니다. 멸치볶음은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을 담고 있습니다. 멸치 자체도 바닷물에서 건조된 식품이고 여기에 간장, 설탕, 조림 양념이 더해지면 짠맛은 훨씬 강해집니다. 입에는 맛있지만 몸속에서는 나트륨이 빠르게 쌓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혈액 속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 혈압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가장 먼저 부담을 받는 것이 바로 신장의 사구체입니다. 사구체는 신장 속에서 혈액을 걸러주는 아주 미세한 구조인데 쉽게 말해 섬세한 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 높은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체가 늘어나고 미세한 손상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단백뇨는 신장이 이제는 버티기 힘들다고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기에 호두가 더해지면 문제가 한 가지 더 생깁니다. 호두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식물에게는 보호 역할을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미네랄과 쉽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멸치의 풍부한 칼슘과 호두의 피트산이 만나면 서로 붙어서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덩어리가 됩니다. 우리는 뼈를 위해 칼슘을 먹었고 뇌를 위해 호두를 먹었는데 정작 그 영양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신장이 처리해야 할 쓸모없는 찌꺼기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덩어리들을 걸러내는 역할은 고스란히 신장의 몫이 됩니다. 이미 여과 능력이 떨어진 신장에게는 작은 돌멩이를 계속 걸러내는 것과 같은 부담이 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이 몇 달, 몇 년 이어지면 신장은 조용히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조용해서 본인은 끝까지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게 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환자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뒤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뼈를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누구도 일부러 몸을 해치려고 음식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바뀐 몸의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멸치도 나쁜 음식이 아니고 호두도 잘못된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짭짤하게 볶아서 함께, 그것도 자주 드시는 습관은 중장년 이후의 신장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뼈를 살리려다 신장을 잃을 수 있다는 말은 겁을 주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 진료 현장에서 반복해서 마주한 현실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다음으로 궁금해 하실 겁니다. 짠 음식이 문제라면 달콤한 건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호두와 함께 먹을 때 신장을 힘들게 하는 조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겉보기에는 훨씬 부드럽고 건강해 보이지만 신장에는 또 다른 부담이 되는 조합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은 분명히 건강식처럼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설탕 덩어리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호두가 들어갔다고 알려진 과자, 달콤한 곡물 제품, 그리고 각종 가공식품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짠 멸치볶음보다 덜 위험해 보이고 오히려 이 정도면 괜찮다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더 쉽게, 더 자주 손이 갑니다. 하지만 신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조합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부담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팔순을 앞둔 한 어르신이 오셨는데 손에는 작은 봉지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자녀가 마트에서 사다 주었다는 견과류 간식이었습니다. 포장지에는 호두 사진이 큼지막하게 들어있었고 영양 간식, 건강을 생각한 선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하루에 한두 번 입이 심심할 때마다 그 간식을 조금씩 드셨다고 했습니다. 과자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라는 말과 함께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혈당 수치가 예전보다 훨씬 요동치고 있었고 신장과 관련된 수치도 서서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많이 드신 것도 아니었고 양도 적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과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호두 과자나 달콤한 곡물 제품의 실체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호두가 아니라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여기에 맛과 식감을 살리기 위한 가공지방이 더해집니다. 호두는 소량 들어가 있거나 향을 내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호두라는 이름에 안심하지만 실제로 몸속에 들어가는 것은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재료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몸에 들어오면 혈당은 급격히 오르내립니다. 흔히 말하는 혈당 롤러코스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젊을 때는 몸이 어느 정도 이를 조절해 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능력은 떨어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이 상태의 피가 신장의 아주 작은 혈관들을 반복해서 통과하게 됩니다. 신장의 모세혈관은 머리카락보다도 가늘고 섬세한데 이런 환경이 계속되면 혈관벽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이 과정을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맑은 물이 천천히 흐를 때는 문제가 없던 필터도 설탕물이 갑자기 몰려들었다 빠져나가기를 반복하면 점점 막히고 손상됩니다. 이 현상이 바로 신장 미세혈관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피곤함도 나이 탓으로 넘기고 갈증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장은 조금씩 제 기능을 잃어갑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압이 조금이라도 높은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더 부담이 됩니다. 나는 당뇨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진단명이 아니라 반복되는 혈당의 출렁임입니다. 신장은 이런 변화를 매번 받아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점점 지쳐갑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견과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음식이 곧 건강한 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과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식은 무엇을 더 먹을까 보다 무엇을 대신할까의 관점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호두가 진짜 도움이 되려면 설탕이 많은 과자를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래 먹던 달콤한 간식을 줄이고 그 자리를 대신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어르신께도 식습관을 조금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포장된 견과 간식 대신 단순한 형태의 음식을 선택하고 먹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혈당의 변동폭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신장 수치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방향을 바꾼 결과였습니다. 짠 음식이 신장을 힘들게 한다면 달콤한 가공식품은 신장을 지치게 합니다. 둘 다 당장은 편안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으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이어질 겁니다. 그럼 호두는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호두는 여전히 좋은 식재료입니다. 다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음식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신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호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차분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독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불편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호두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호두가 상한 상태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상태가 나빠지면 몸을 살리는 재료가 아니라 조용히 해치는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호두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이 지방은 신선할 때는 혈관과 뇌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름이지만 공기와 열, 습기에 오래 노출되면 성질이 변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패가 바로 그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고소함이 줄어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특유의 쩐내, 오래된 기름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냄새를 맡고도 조금 오래됐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이미 호두 속 지방은 몸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변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산패된 호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독소가 생기기 쉬운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아플라톡신입니다. 이 독소는 아주 소량만으로도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물질입니다. 특히 해독과 배설을 담당하는 두 장기에게는 이중의 부담이 됩니다. 간이 먼저 처리하려다 지치고 그 다음 신장이 그 찌꺼기를 걸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진 노년의 신장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깝기도 하고 물로 씻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혹은 팬에 한번 볶으면 괜찮지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독소는 씻는다고 없어지지 않고 볶는다고 안전해지지도 않습니다. 겉에 보이는 곰팡이를 털어내거나 열을 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독소는 이미 호두 전체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쩐내가 나는 호두는 데워 먹는 독약과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길까요? 많은 가정에서 호두를 대용량으로 구입해 주방에 오래 두고 드시기 때문입니다. 찬장 위, 가스레인지 옆, 햇빛이 드는 곳에 몇 달씩 놓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드십니다. 뚜껑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공기가 들어가고 요리할 때 생기는 열기와 습기가 더해지면서 호두는 서서히 변질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산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금만 먹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독소는 양보다 반복이 문제입니다. 하루에 몇 알씩 별일 없다고 생각하며 먹는 습관이 몇 달 이어지면 신장은 매일같이 그 독소를 처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검사 수치로 혹은 이유 없는 피로와 붓기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가서 원인을 찾으면 이미 시간이 꽤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음식 앞에서 너무 착해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깝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몇만 원짜리 호두를 버리는 것이 수년간 고생해야 할 신장 문제를 안고 가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냄새가 이상하다면, 표면의 평소와 다른 색이 보인다면 망설이지 말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결단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셨을 겁니다. 상한 호두가 문제라면 신선한 호두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음식과 함께해야 안전한지도 중요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호두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을 보호하면서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습관입니다. 바로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참 성실하고 절약적이고 살아온 세월이 묻어있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습관이 나이가 들수록 몸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남길 때가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대용량으로 사두면 싸잖아요. 처음에는 맞는 말입니다. 호두 한 봉지를 사와서 주방 찬장에 두고 하루에 몇 알씩 꺼내 먹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고소하고 냄새도 괜찮고 몸에도 좋은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계절이 바뀌고 봉지는 반쯤 남아있고 개봉한 지 몇 달이 지나 있습니다. 그 상태로도 우리는 익숙하다는 이유로 계속 손을 뻗습니다. 어느 날 호두를 집어들었을 때 예전과는 다른 냄새가 납니다.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고소함보다는 오래된 기름 같은 느낌이 살짝 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조금만 먹고 버리면 되지. 혹은 겉에 있는 것만 골라내면 괜찮겠지.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음식에서 느껴지는 조금의 이상은 이미 몸에게는 충분한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호두처럼 지방이 많은 식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먼저 시작됩니다. 냄새가 살짝 달라졌다는 것은 이미 안쪽에서 산패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너무 관대하게 넘깁니다. 왜냐하면 아깝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깝고 버리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예전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만큼 이 습관은 우리 세대에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만 생각을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몇만 원, 만 원짜리 호두를 끝까지 먹겠다는 마음과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선택 중에서 과연 무엇이 더 아까운 일일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신장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특별히 나쁜 음식을 많이 드신 것도 아닌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오랜 시간 쌓여 몸을 힘들게 만든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조금씩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몇 달, 몇 년 반복되면 그 조금씩은 신장에게 결코 작은 양이 아닙니다. 특히 이미 기능이 떨어진 신장은 매번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단호해지고 싶습니다. 냄새가 이상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쩐내, 페인트 냄새 같은 기름 냄새가 느껴진다면 그건 이미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또 하나 호두 알갱이 중 단 하나라도 평소와 다른 색, 흰 점이나 푸른 기운이 보인다면 그 봉지 전체를 버리셔야 합니다. 저것만 빼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몇만 원의 호두를 아끼려다 수천만 원짜리 신장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신장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음식은 언제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기준을 마음에 두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음식 앞에서 너무 인내심이 강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음식에 대해서는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지, 지금 상태에서 안전한지, 이 두 가지만 기준으로 삼으셔도 충분합니다. 버리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버리지 않아서 몸이 상하는 것이 진짜 아까운 일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분명해졌을 겁니다. 호두를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호두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럼 신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호두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해답을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평범한 조합이 가장 안전합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곁에 남아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호두와 사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특별한 건강식이냐고 묻기도 하지만 신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부담이 적고 균형 잡힌 선택도 드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음식은 새로움을 줬기보다 몸이 편안해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는 예로부터 하루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익숙한 과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무리가 적고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불필요한 지방과 찌꺼기를 부드럽게 붙잡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부담을 앞에서 한번 덜어주는 셈입니다. 신장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 자연스럽게 여과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짠 음식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국, 찌개, 김치 같은 익숙한 음식들이 식탁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과의 칼륨은 몸속에 남아있는 나트륨을 붙잡아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시 말해 신장이 해야 할 소금 정리 작업을 조금 덜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과는 신장을 앞에서 도와주는 아주 성실한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호두가 더해지면 균형이 맞춰집니다. 호두의 좋은 지방은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포만감을 줘서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가 혈액 속 환경을 정리해주고 호두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구조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과 반쪽에 볶은 호두 3알에서 5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조리도 필요 없습니다. 사과는 너무 달게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것이 좋고 호두도 기름이나 설탕을 더하지 않은 상태가 좋습니다. 이 조합은 식사 사이에 출출할 때 과자나 달콤한 빵 대신 선택하기에 알맞습니다. 양이 많지 않아 소화에 부담이 적고 혈당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진료실에서 이 방법을 권해드리면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해도 되나요? 라고 되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 지나 다시 뵙게 되면 몸이 훨씬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식이 바뀌었을 뿐인데 오후에 쏟아지던 졸음이 줄고 저녁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조절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중증 신부전 진단을 받았거나 의료진으로부터 칼륨 섭취를 제한하라는 안내를 받은 분들은 사과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몸에 좋다는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과와 호두를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고
허용된 범위 안에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분에게는 안전한 선택이 특정 상황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호두와 사과의 조합은 대단한 비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키는 힘은 이런 평범함에서 나옵니다. 몸이 놀라지 않고 장기가 무리하지 않으며 오래도록 감당할 수 있는 선택 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사과만큼이나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지만 조금만 방식만 바꿔도 신장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또 다른 조합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의외로 덜 먹는 것이 아니라 바꿔 먹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짠 음식을 줄여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막상 식탁에 앉으면 이게 싱거워서 못 먹겠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혀가 이미 짠맛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짠맛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대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억지로 참지 않아도 식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조합이 바로 호두와 녹색 채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단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가 바로 염분 조절입니다. 국과 찌개, 장류가 중심이 되는 우리의 식문화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짜지 않게 드세요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금을 덜 쓰고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채소입니다. 양배추, 상추, 깨집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녹색 채소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장과 혈관을 함께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호두를 더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지방은 기름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입안에서 고소함과 풍미를 만들어줍니다. 이 고소함이 바로 천연 드레싱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나 간장에 의존하지 않아도 음식이 충분히 맛있게 느껴지게 만드는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샐러드를 떠올리면 맛이 없다고 먼저 생각하시는데 사실 맛의 핵심은 소금이 아니라 지방과 향입니다. 호두는 그 역할을 아주 부드럽게 해줍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양배추를 가늘게 썰거나 상추와 깨짚을 손으로 적당히 찢어 그릇에 담습니다. 그 위에 볶은 호두를 몇 알 으깨서 뿌려줍니다. 여기에 들기름을 아주 소량, 식초를 몇 방울만 더해보십시오. 소금을 거의 넣지 않았는데도 입안에서는 고소함과 상큼함이 먼저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오히려 기존의 짠 반찬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합의 또 다른 장점은 혈당 안정입니다. 녹색 채소의 식이섬유는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주고 호두의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갑자기 졸리거나 단 것이 당기는 현상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 입장에서도 훨씬 편안합니다. 나트륨이 적고 혈당의 출렁임이 줄어들면 여과 과정에서 받는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게 과연 습관이 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꾸준히 이어가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지 않아도 되고 배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채소에 고소한 맛을 더하는 방식이니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서 짠 반찬 하나를 이 조합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몸의 붓기나 갈증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50세 이후 식단의 핵심은 덜 짜게, 더 자연스럽게입니다. 인위적인 맛을 줄이고 재료 본연의 조합으로
만족감을 얻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고 장기들도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까지 호두를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무엇과 함께하면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합이 신장을 편안하게 만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안전할까?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양과 대상에 따라 기준은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호두를 먹을 때 꼭 지켜야 할 적정량과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안전한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식은 좋고 나쁨보다도 양과 방식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특히 호두처럼 영양이 농축된 식품일수록 기준을 분명히 알고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교적 건강한 60대 이상이라면 하루에 호두 반쪽 기준으로 5알에서 7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호두가 가진 좋은 지방과 영양을 얻으면서도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 좋다는 이유로 양이 늘어나면 신장은 그만큼 더 많은 일을 떠안게 됩니다. 적당함이 가장 큰 보호막이 됩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분들은 이보다 조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이나 혈당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호두의 지방과 열량도 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루 섭취량을 더 줄이거나 매일이 아니라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아직 약을 먹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생각보다는 지금의 몸 상태를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미 신부전 진단을 받았거나 신장 관련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방송이나 주변의 조언보다 반드시 담당 의료진의 판단이 우선입니다. 호두에는 칼륨과 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제가 직접적인 섭취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꼭 주치의와 상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안전은 언제나 개인의 상태에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두는 나쁜 간식을 대체할 때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과자나 달콤한 빵, 설탕이 들어간 간식을 먹던 자리에 호두를 놓는 것이지 이미 충분히 먹고 난 뒤에 추가로 더하는 음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호두라도 이 차이는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식후 디저트처럼 습관적으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몇 알이라는 방식은 생각보다 쉽게 양을 늘리게 됩니다. 이미 식사로 에너지를 충분히 섭취한 상태에서 호두까지 더해지면 몸은 쉴 틈이 없습니다. 호두는 식사의 연장이 아니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간식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매일 같은 양을 기계처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의 상태는 날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날은 활동량이 많고 어떤 날은 적습니다. 그에 따라 음식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먹었으니 오늘은 쉬어간다는 선택도 충분히 건강한 판단입니다. 꾸준함은 중요하지만 경직된 습관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제가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건강을 오래 지키는 분들은 대단한 비법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 자신의 몸을 자주 살피고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방향을 조정할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호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지키고 대체의 원칙을 지키고 몸의 신호를 존중한다면 충분히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큰 줄기는 거의 다 왔습니다. 호두가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어떤 조합은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도움이 되는지까지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 앞으로의 식탁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호두는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고 얼마나 먹고 어떤 몸 상태에서 먹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남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신장은 스스로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매일 선택한 식사와 습관을 조용히 기억합니다. 짠 음식이 쌓인 날도, 달콤한 간식이 반복된 날도, 몸에 맞지 않는 조합을 억지로 받아낸 날도 모두 말없이 견뎌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오늘처럼 한 번쯤은 식탁을 돌아보고 방향을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결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 한 끼, 내일의 간식 하나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나도 조금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마음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식탁에서 짠 반찬 하나를 줄이고 달콤한 과자 대신 조금 더 자연스러운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계시기보다는 함께 밥을 먹는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작은 다짐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덜 짜게 먹겠습니다. 간식부터 바꿔보겠습니다. 같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줄의 약속이 생각보다 오래 여러분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이 채널은 그런 작은 변화들을 응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병원 침대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길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